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의 양극재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가 죄송한 얘기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0%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100%를 가져갈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이 썼던 아주 영리한 방식이 뭐냐면 지적재산권, 거기에 나오는 설비가 작동되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함으로써 지분은 다 포드 100% 거지만 이거는 공장은 포드 공장이에요. 근데 CATL이 거기에서 생산돼서 거기서 마진이 생길 경우에는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라 무조건 내야만 하는 지적재산권의 비용으로서 내게 돼 있으니까 CATL은 득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3, 4개월 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뭐 흔들리는 듯 하면서 이제 고점에 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중국의 어떤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흔한 얘기들이 나와서 네. 잘 나가고 있던 2차 전지가 어제 한번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중국이 말 그대로 소문대로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하면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걸까요? 우선은 시장의 사이즈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테슬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2030년까지 네.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2천만 대. 여러분 지금 작년에 생산했던 게 145만 대예요. 그러면 테슬라만 해도 2천만 대를 생산한다. 그래서 2천만 대를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배터리는 25% 자급자족하겠다. 25%는 파나소닉, LG, 그 다음에 CATL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천만 대에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2천만 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전체 1,000만 대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테슬라 혼자서 2천만 대 가겠다라는 거고, BYD도 크게 가져갈 거고, 현대 기아차도 지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고, 토요타도 늦었지만 2027년부터는 본격화하겠다라는 거고, 물론 뭐 토요타는 쓸데없이 그 전고체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 포드, GM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얘기해서 2030년이면 캘리포니아는 법에 의해서 전기차 외에는 판매가 금지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의 양극재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가 죄송한 얘기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0%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100%를 가져갈 수는 없는데 25%나 35%만 가져가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네. 여러분들 가장 큰 궁금증이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노이즈들은 항상 나오고 네. 뉴스와 또 가십거리들로 헤드라인을 꾸며서 좀 우리에게 좀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어차피 전 세계 시장 배터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규모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중국도 와서 좀 먹을 게 있을 거고 우리도 좀 먹는 거 그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를 섞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특징은 사실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정치적 공방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정책이 정해지면 가죠. 예, 쭉 가지 않습니까? 그게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을 누른다라는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박사님이 마음이 급하시고 여기 뭐 들어있는 지식을 다 쏟아내시라 급하게 손 좀 돌리시라고 제가 차트를 좀 하나 보고 갈 텐데 이제 주식 쪽으로는 이제 안 하시니까 예, 지금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증시에 에코프로 BM.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먼저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예컨대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고 잘 나가던 와중에 어제 이제 흔들기가 좀 나왔던 건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합니다. MSCI 지수에 편입도 됐고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가장 우려가 많이 섞여 있었던 에코프로마저도 6월 달이 됐든 뭐 7월이 됐든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저는 다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 다음에 우리 박사님 나오시면 반도체 쪽도 한번 다룰 텐데 양대 산맥으로 지금 시장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쉬니까 오늘 반도체가 또 강했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 같은 섹터들. 시장은 양호하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장비주죠. 배터리 장비주인 윤성 FNC도
고점 경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페이크든 뭐든지 간에 방향성은 상방이 맞다. 박사님 의견대로 지금 나오는 중국의 미국 진출에 대한 우려감들은 단순 노이즈에 지나지 않는다. 흔들기가 나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잠시 흔들림이 있더라도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주식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네. 지금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네. 없다.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네. 많은 돈들이 풀리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한국에 있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랑 협업을 지금 미국에 네. 있는 자동차 대라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워낙 설비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CATL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CATL이 지금 글로벌 넘버 원인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국 기업들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어떤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도. 네. 그래서 다만 소유권은 주지 말고 왜 기술 사용료는 줄 수 있다. 그럼 뭐 어차피 몇 년을 정해놓고 주는 거니까 뭐 평생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소식이 나온다고 해서 이러면 한국 기업들 전혀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전기차 메인스트림이 될까? 사실 의심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를 드디어 돌파를 했으니까요. 전체적인 네. 보급률을.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이 10%를 돌파한 거고 네. 미국은 지금 5%에서 올해 말 정도 가면은 7%에서 8%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3, 4%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국이 정말로 20%까지 갈 것인가, 유럽이 20%까지 갈 것인가, 이때부터는 정말 더 가속도를 낼 거라고 보거든요. 전기차 네. 시장이. 배터리 수요도 폭발할 것이고 전기차의 수요도 폭발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관련주들이 저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